안녕하세요. 딥시코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수 지식 파트 2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파트 1,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 그 주제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라서 이 정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라 좀 상세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루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싱글 스레드 기반 언어고 동기적인 언어이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동시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태스크들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이벤트 루프입니다. 이벤트 루프.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먼저 제가 설명드릴 요소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그 메모리 힙과 콜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JS 엔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구글 V8 엔진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콜스택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이 콜스택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엔진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해당 리퀘스트를 좀 더 순차적으로 오더에 따라서 콜 스택에 담아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비동기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동시성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구동하는 환경, 즉 브라우저나 노드.js가 이 비동기 요청 아니면 동시성에 대한 처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힙이 뭐냐 라고 하면 간단하게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선언한 변수 또는 함수들이 담겨 있어요. 콜스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 콜스택은 코드가 실행될 때 쌓이는 곳이에요. 즉 이렇게 스택 형태로 쌓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웹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웹 API란 뭐냐? 웹 API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고, 그 구성 요소로서는 뭐 DOM이나 AJAX, 뭐 타임아웃 등이 있어요. 콜스택에서 실행된 비동기 함수는 이 웹 API를 호출을 하고, 웹 API는 그 콜백 함수를 콜백 q, 여기 보이는 콜백 q에 담아둬요. 그래서 여기 이 콜백 q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콜백 q는 비동기적으로 실행된 콜백 함수가 보관되는 영역이에요. 뭐 태스크 q, 마이크로 태스크 q 등이 존재하는데, 태스크 qu랑 마이크로 태스크 qu의 우선순위도 따로 있어요. 이런 좀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set timeout이나 promised 등 뭐 다른 queue 추가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벤트 루프입니다. 이벤트 루프가 뭐냐, 이 콜스택과 콜백 큐, 아까 위에 있었던 콜백 큐의 상태를 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콜스택이 빈 상태가 되면 이 콜백 큐에 들어있는 첫 번째 콜백을 이 콜스택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벤트 루프가
콜스택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이에요. 코드로 살짝 보자면 여기 콘솔 스크립트 스타트, 콘솔 스크립트 엔드 이렇게 있고 중간에 set time out 그리고 프로미스 관련된 코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위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콘솔이 찍힐까요? 감이 오셨겠지만 어떻게 찍히냐면 먼저 스크립트 스타트 콘솔이 찍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엔드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mise 1 콘솔이 찍히고 promise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et time out 콘솔이 찍혀요. 근데 왜 뭐 이 스크립트 스타트 스크립트 엔드 먼저 콘솔 찍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프로미스 먼저 콘솔이 찍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프로미스 set time out 이 순으로 실행되는 이유는 마이크로 태스크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태스크는 정말 쉽게 말해서 그 일반적인 태스크 큐보다 좀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태스크예요. 즉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태스크죠. 그래서 태스크 큐에 대기 중인 태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대기 중인 태스크가 있다 라고 하면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먼저 콜스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로미스에 되는 콜백은 태스크 큐가 아닌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담겨서 이 콘솔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브라우저 동작 과정과 리액트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이 웹브라우저가 HTML, CSS, JS를 화면에 픽셀 단위로 픽셀로 변화하는 단계를 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고도 해요. 근데 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브라우저가 읽어들인 그 파일을 파싱해서 어떤 내용을 그 페이지에 렌더링할지 결정을 해서 렌더 트리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렌더 트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그 브라우저가 만든 렌더 트리는 돔과 그 CSS 옴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브라우저 동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돔 생성입니다. 돔이란 게 뭐냐? 돔은 그 웹브라우저와 JS 두 개가 HTML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트리 구조로 파싱해서 만든 객체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텍스트인 HTML을 이 돔이라는 트리 구조의 객체로 변환을 시켜서 그 이를 좀 읽는 브라우저와 JS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그 HTML 파서라는 얘가 돔으로 바꿔줘요. 두 번째는 CSS 옴 생성입니다. CSS 옴은 돔에 CSS가 적용된 객체 모델이에요. object 모델입니다. 이 CSS object 모델. 다시 말해서 돔에 CSS를 그냥 입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렌더 트리 생성이에요. 돔 트리랑 이 CSS 옴 트리를 합쳐서 렌더 트리를 생성을 하는데 이 CSS 속성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엘리멘트는 제외되기도 해요. 디스플레이 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외가 되는데 그 비저빌리티 히드는 그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스페이스는 차지를 하거든요. 엘리먼트를 보면 그러면 공간을 차지해서 렌더 트리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레이아웃이에요. 리플로우 과정이라도 하는데 이 레이아웃
것이 뭐냐, 어떤 작업이냐, 이게 각 노드의 그 스크린상 좌표들을 얘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는 이 최초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위스 하이트, 뭐 offset 하이트,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새로운 위치에 나타나는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페인팅이에요. 페인팅. 레이아웃 과정에서 렌더링 엔진이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를 어떻게 보여줄지 알게 되면 그 마지막으로 화면에 정말 실제 픽셀로 그려지도록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페인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스타일이 복잡할수록 이 과정이 길어지겠죠? 이제 그 리액트의 버추얼 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돔을 직접 조작하는 게 정말 규모가 큰 웹앱 같은 경우에는 코드 복잡도가 정말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상태가 맨날 변할 때마다 매번 리캘큘레이팅 해야 되니까 그 위와 같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성능 문제도 생기게 되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버추얼 돔이 나오게 됐고, 사용자가 버추얼 돔을 조작하는 건 그 뭐 리액트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비교적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버추얼 돔이 실제 리얼 돔을 직접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작하는 과정은 뭐 리액트가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리액트가 웹을 렌더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 HTTPS 뭐 구글에 접속을 해요. 근데 이 주소는 도메인 주소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주소에 해당돼서 이 위에 DNS 서버로 가서 실제 주소로 요청을 보냅니다.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로 index.html이랑 app.js를 보내게 돼요. 이때 리액트는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어서 index.html은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버로부터 이 받아온 파일들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렌더 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화면에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리액트에서 버추얼 돔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리액트는 그 프롭스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가 변경되거나 부모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아니면 폴스 업데이트가 수행될 때 리렌더링이 일어나요. 근데 리액트는 상태가 변할 때 리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깜빡임 없이 빠른 속도로 돔을 새로 그리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버추얼 돔 덕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태나 속성 값이 변하게 될 경우에는 리액트가 버추얼 돔을 그리게 되고 그 그린 버추얼 돔과 리얼 돔을 비교를 해서 그 이 변경된 사항만 반영을 하고 수정한 이후 수정을 한 후 새로운 화면을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주제는 라이프 사이클과 유즈 이펙트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에는 3개의 메소드가 핵심이에요.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될 때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 컴포넌트가 마운트 해제되기 전에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가 있어요. 이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는 생명주기 메소드라고도 불러요. 생명주기 메소드는 컴포넌트가 브라우저 상에 나타나고 업데이트되고 사라지게 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추가적으로 컴포넌트에서 에러가 났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마운팅, 생성인데요. 이건 뭐냐? 컴포넌트가 새롭게 생성되는 시점이에요. 컴포넌트 함수가 실행되고 결과물로 나온 엘리먼트들이 버추얼 돔에 삽입이 되고 리얼 돔을 업데이트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운트는 컴포넌트가 처음 실행된 걸 말해요. 두 번째로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업데이트인데, 컴포넌트는 스테이트나 프롭스가 변경되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리렌더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구글링 하시거나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언마운트입니다. 이 제거라고도 하는데, 그냥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그냥 돔에서 제거가 될 때 실행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벤트 리스너, 셋 인터벌, 셋 타임아웃을 클리어하는 등에서 언마운트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말씀드릴 건 유즈 이펙트에 관련된 건데, 리액트 훅에서는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디드 업데이트, 윌 마운트 같은 목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리액트 훅에서 라이프 사이클, 즉 디펜던시, 유즈 이펙트 디펜던시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다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유즈 이펙트 디펜던시가 빈배열일 경우에는 첫 마운트 때 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펜던시에 만약에 특정 스테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될 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즈 이펙트에 디펜던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디펜던시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빈값으로 처리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MPA와 SPA 관련된 내용이에요. 먼저 M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프론트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원하는 페이지의 리스폰스를 받아야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MPA에서 M은 멀티플, 모든 페이지는 멀티플이고 모든 페이지는 각각의 HTML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즉 페이지에서 묘청 시마다 서버로부터 리소스를 받아서 해석을 하고 화면에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이 MPA는 SSR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SSR 장점은 초기 페이지 로드 속도가 빠르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작하기 전에 완성된 형태의 템플릿을 서버로부터 받기 때문에 크롤링하기에도 매우 적합해요. 그래서 SEO에 유리하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적 사이트에 적합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많으면 매번 새로운 리소스를 받아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단점은 그 새로운 페이지를 이동하면 화면이 깜빡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페이지 요청할 때마다 불필요한 템플릿도 중복해서 로딩해서 서버 트래픽을 매우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와 그 요청 응답하는 게 많으니까 잦은 응답으로 서버에 부담이 가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SPA인데, 이게 페이지를 전환할 때 프론트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웹 클라이언트 자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빈 페이지만 서버 측에서 제공을 하고 뷰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서 JS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 브라우저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정적 리소스를 한 번 다운로드하고 그 이후에는
특정 부분만 AJAX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인딩합니다. 이 SPA는 CSR을 사용을 하는데 CSR의 장점은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읽어드려서 빠른 인터랙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청 시마다 필요한 리소스만 받아서 렌더링해서 트래픽 감소되고 서버보아도 덜합니다. 모바일 웹 개발에서는 동일한 백엔드 데이터를 재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데 초기 페이지 로드 속도가 오래 걸리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빈 페이지로 처음에 대부분 웹크롤러 봇들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지 못하면 빈 페이지로 인식을 해서 SEO에도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